제가 이 책을 읽다가 배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장기 숙성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근데 외식업이나 어떤 여타 브랜드에서도 이 장기 숙성에 대한 어떤 다른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많죠. 요식업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노포라고 하는 네.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 배철수 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팬이에요. 근데 지금도 시간 되면 계속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는데 그 양반도 아마 32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럼 대표님도 아마 수십 년째 팬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일단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연예인이잖아요. 큰 네. 범위에서 보면. 네. 근데 연예인 중에서도 가수고 음악인이고 음악인 중에서도 DJ이고 DJ 중에서도 한 프로그램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사실 그 양반 요새 TV CF도 좀 출연하던데 옛날에는 절대 안 나왔거든요. 자기 관리를 하기 맞아. 위해서. 꽃배다 이런 거 최근에 좀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분야를 좁힐수록 굉장히 좋아요. 아, 네. 계속 많이 좁힐수록.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나는 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네. 내가 지금 10가지 종류를 해서 팔아도 좀 시원찮은데 나보고 다 좁히고 여기서 하나만 하라고? 네. 어렵죠. 굉장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 배철수 씨 같은 사람을 되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좁힌 거죠. 최대한 좁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30년을 넘게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쉽지 일이거든요.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팝 음악계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 이거 상당하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막 예를 들어서 특히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야 30년을 네가 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숙성해 말은 쉽지만 정말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맛집 같은 거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네. 잘 안 되는 집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뭐가 좀 잘 안 됐을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자꾸 뭘 더 갖다 붙이죠. 제일 많은 게 외식업입니다. 그죠? 네, 제가 현장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를 좀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요 사례들을 좀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면 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콘텐츠 만들 때도 이걸 조금 참고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쓰십시오.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 브랜드라는 거는 손님이 와서 돈을 내는 가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딱 그 음식 하나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 주인이 가진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네. 합쳐져서 내가 그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맞아요. 이 맛은 내가 예. 먹으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서비스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감정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주말에 혼자 안식처로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어딘가요? 말씀해 주시면 네. 삐처리하고 저 좀 나중에 한번 가보게. 예. 네. 반포 쪽에 가면은 그 신논현 쪽에 가면은 이자카야인데 예, 근데 뭐 이자카야라고 하기엔 음식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주로 그 내추럴 와인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요일에 혼자 가서 혼술하러. 그렇죠. 와, 저도 그런 데를 찾고 싶은데 진짜 잘 못 찾겠다. 한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여자 두 분이 이제 그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야말로 진심이에요. 재밌었던 게 제가 지난주에 그 백신 3차를 맞았는데 네. 맞고 그 다음 날인가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내가 오늘 갈 테니까 자리 좀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요? 백신 맞았기 때문에 절대 오시지 말아라. 한 일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안 와도 되고 나중에 봐도 되니까 백신 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봅시다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그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비상업적인 것에 힘을 믿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이미-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걸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쵸. 브랜드들이 많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와닿네요, 진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기 숙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여기서 보고 조금 신선해가지고 밑줄을 쳐놨어요. 맥도널드 할머니 투자법. 네, 처음으로 맥도널드에 들러서 햄버거와 코카콜라의 맛을 본 한 할머니가 두 브랜드의 주식에 투자해서 큰
큰 돈을 벌었다는 이게 이제 맥도날드 할머니 투자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큰 브랜드 마케팅하면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하죠. 네.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그럼 시장 조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특성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시장의 사이즈가 이만하고 우리의 메인 타겟이 누가 되고 그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마케팅을 해오던 방법이었거든요. 맞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도 그런 방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시장 형성되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획해서 네가 이것을 좋아해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되게 어려운 일인데, 내가 이건 옳은 일이고, 나는 이게 좋은 일이고, 난 이걸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라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 맞아, 나도 그런 걸 원했어. 라고, 저는 그게 맥도날드 투자법이라고, 할머니의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물론 그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는 그게 아니었지만, 만들어놨는데 어느 할머니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쵸. 야, 얘는 크겠다. 그래서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가 식당을 가던 물건을 사러 갔던 간에 딱 보고 이거 봐라 와 잘 만들었네. 우리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어디 예를 들어서 커피집을 갔는데 이 커피 맛 좀 봐. 이거 봐. 네. 네. 맞아요. 그럴 때 그때는 주인이 저한테 뭘 어떻게 무슨 말을 하건 이게 가격이 얼마건 그걸 떠나서 제가 다음에 또 가거든요. 맞아.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브랜드들은 어떻게 맺냐면 되게 전략적으로 맺는 거죠. 내가 이 시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지셔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소비자들이 우리 걸 얼만큼 사줄 거야. 그러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와, 제가 최근에 스몰 비즈니스 코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료 코스를 듣는데 네. 그 코스에서 했던 방식이 컨텐츠를 만들어 놓지 않고 네. 런칭을 먼저 하고 런칭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컨텐츠를 만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식당들도 최근에 보면 QR코드 같은 걸로 설문을 받아서 신메뉴를 출시한다든지 한두 명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 봤더니 그게 100명, 200명이 원하던 거였더라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네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또 책을 좋아하니까 네. 아나운서 김소영 씨 네. 책 발전소 책 발전소. 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시지만 요게 어떻게 보면 책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공하게 된 어떤 계기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이렇게 쭉 해왔던 거를 그래도 옆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쭉 보아왔는데 제가 그걸 이제 어떤 그 꼭지에다 썼냐면 라이프 스타일하고 결합시키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파는 사람은 자꾸 책만 팔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발전소 같은 경우도 책 구독 서비스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쪽에서도 뭐 제가 속속들이 속내는 모르지만 그쵸. 책 구독을 해보니까 별로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이 요만큼 모였어요. 제가 보니까 김소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책과 관련된 다른 제품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제 뭐 그다음에 책 볼 때 쓰는 무슨 뭐 책 받침대, 뭐 책 그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나 카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책 발전소의 네.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어떤 그렇죠. 거기서 브론테라는 그 브랜딩을 따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일단 책 구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마시면 좋은 차, 그 차를 담을 찻잔, 방금 또 소름 돋았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뭐 후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쫙 넓혀가는 거예요. 야 그럼 아까는 뭐 뭘 좁혀서 뭘 하라며. 근데 이건 좁혀서 하는 거죠. 나는 책이란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그럼요. 되고 그쵸. 그러면서 책을 사게 되면 뭐 온라인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지만 그쵸. 책 발전소에서 또 구매를 하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 팬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요즘에 소비자들은 브랜드라는 것을 자기 라이프 스타일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때는 일방적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준 메시지나 컨셉트를 맞아 난 저게 좋아라고 받아들였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수십 가지의 제품과 서비스가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쟤를 내 삶 안에 끌어들이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맞는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책이라는 하나의 되게 좁은 분야를 놓고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하면서 되게 그것도 깊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깊게 보아요. 들어가는 예, 거예요. 아. 제품의 수는 많아지지만 깊게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와, 진짜 좋은 이야기 같아요. 요 다음 거는 짧은 건데 너무 재미있는 사례야. 저는 몰랐던 사례인데 이 네. 책을 보고 이제 알았거든요. 2001년도에 대우전자에서 이제 세제를 예. 쓰지 않고 예. 마이더스. 세탁을 할 수 있는 예. 세탁기를 마이더스라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혁신인데 이게 왜 잘 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짧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어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하든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는 거는 누구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도에서 조금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게 뭐냐면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잘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그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지금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네, 그렇죠. 눈앞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사격도 표적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뭐죠? 클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 걸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는 후자예요. 따라가야 되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들고 준비하는 동안에 소비자들은 벌써 이만큼 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총을 쏠 때 이게 요만큼 3초 후에 여기 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여기다 대고 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뒷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잖아요. 난 지금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막 준비해서 갔는데 네. 보니까 이제 딴 데는 막 문 닫고 있어.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앞에 지금 표적이 보이니까 걷다 대고 쐈단 말이에요. 안 맞아. 정지된 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보다 너무 빨리 가버리면 우리 허공에 대고 쏜다는 거죠. 그 간극을 참 찾는 게 되게 그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 감각이에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비즈니스 감각이고 그거는 사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써놓은 게 있긴 한데 대우전자에서 나온 마이더스 세탁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저는 이제 LG전자 세탁기를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진짜 속으로 좀 웃었어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그 2001년이죠. 네, 2001년. 2001년에 그때는 세탁기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빨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뭐 환경을 네, 생각하거나 그때 뭐 그때 정말 그런 얘기하면 뭐래? 딱 이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달라졌잖아요. 이만큼 와 있는 걸 벌써 20년 후쯤을 생각하고 2001년에 했다는 건 총을 너무 앞에다 대고 쏜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또 그렇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깝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뜻은 좋은데. 네. 좋은 아이템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때를 잘못하고 났다. 저는 이제 그 특히 앞서가는 분들. 근데 앞서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매몰돼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네, 난 이걸 너무 하고 싶고 이걸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문제점이나 반대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합리화하죠. 이건 이래서 될 거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예, 그죠? 쉽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소비자를 조금만 앞서가라. 쉽게 얘기하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시냇물에서 계곡물에서 강물에서 바다로 가는데 네. 지금 내가 떠 있는 강물의 유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또 스스로 파악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돈을 내고 어떤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내려놓고 컨설팅을 받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도 막 반박하고 그죠. 자기의 어떤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조금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사례들 좀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보았었는데 네. 특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네, 기간도 많이 어느 정도 하셔놓고, 성공해 있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다 오르니까. 그게 뭐냐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여태까지 그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것도 좋고 재밌는 사례라서 어떤 네이밍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메모까지 해놓았잖아요, 대표님.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이제 업체인데 요거 조금 접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적어놨는데 1999년도에 굿모닝 증권이라는 이름을 제안하는 어떤 그 PPT, 파워포인트를 이제 회의실에서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대표님께서. 근데 그때 약간 뭐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고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던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꼭 네이밍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그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데요. 굿모닝 증권이라는 이미 지금 또 사실은 이제 없어졌죠. 근데 네. 증권회사를 이름을 바꿀 때 새롭게 이제 리런칭을 할 때 이름 만드는 회사에서 가져왔던 이름이 뭐냐면 뭐 메이저 증권, 네, 그로웰 맞아요. 증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좀 있어 보이는. 네, 그게 그야말로 있어 보이는. 근데 그때 제가 모두가 다 그걸 괜찮아 하길래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익숙한 거거든요. 그냥 그건 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의 시간 때 모두가 괜찮네라고 한 것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냥 흘러가거든요. 사실 맞아,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 사실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가 진짜 궁금해요. 아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늘 다니던 길이 있어요. 네. 그럼 늘 다니던 길을 그냥 이렇게 가면은 주변에 무슨 일이 없으면 그냥 지나간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 문을 닫았어. 아. 저게 왜 저래? 쳐다보잖아요. 네. 브랜딩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브랜드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둘이 이렇게 막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성립이 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에게 익숙한 것은 다 흘러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너무 괜찮고 막 좋다라고 10명이면 10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것들은 다 흘러가요. 그런데 본인이 추구하는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게 5대5의 법칙인데 5대5. 예, 적어도 5명은 반대하고 극렬히 반대하고 5명은 찬성하고 그래야지 시장에서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굿모닝 증권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네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광고를 만들어냈을 때 야 이름이 저게 뭐야 이런 사람이 반이 있었고 또 반쪽에 어느 한쪽에서는 야 기발하다 라고 했던 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마찰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파크가 네, 그럼요. 튀어야만 어떤 뭐 바이럴이 돼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그럼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평범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바이럴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아주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이걸 이대로 가면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너무 익숙한 것이야. 그러면 이것과 좀 다른 결에서 갈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 그걸 우리들이 이제 광고할 때 주로 순결과 역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순결로 가버리면 제가 볼 때 흘러가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쭉. 그 역결로 가야 돼요. 와, 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예. 진짜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오늘 인터뷰에 조금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죠. 네, 그리고 진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라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쓸 때 막 무슨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각 지역에서 동네에서 로컬에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걸 좀 같이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하고 마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하나 되게 건전하고 의미 있는 시민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알죠.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순결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성장하려면 아파야죠. 근육을 만들려면 이 근육이 찢어져야지 근육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인식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봐주시면 아마 좀 참고하실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